39번부터 몇 번까지냐, 여기까지구나. 43번까지 일반전 펴세요. 3시 7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부터 4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9번, 요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오산주. 유가증권은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10만 주에 500원이죠. 그래서 꼭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10만 주에 500원 하시면 5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전액 뭘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5천 100만 원. 그 다음에 현찰로 얼마 줬죠? 150 줬죠. 그러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 일단 적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5천만 원짜리 5,100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얼마 이익이죠? 100만 원 이익이죠. 맞죠? 근데 돈을 얼마를 쓰셨어요? 150을 쓰셨어요. 그러면 50만 원만큼 손해 본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이익 난 상태에서 150 쓰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겠죠.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뭐 볼 때까지요?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40번. 출장 가면요. 출장 가면 왜 안 나와? 가지급금이에요. 뭐라고요? 가지급금. 갔다 오면 여비, 교통비. 그래서 보시면은요. 차변에 여비, 교통비 16만원. 그리고 거기 써있죠. 가지급금 20만원. 차변에 뭘로 받았어요? 나머지는 현금 4만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0 몇 번이요? 1번. 외상매입금과 대한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인데 이거 왜 냈냐면은요. 대한부품하고 대한상사 조심하시라고. 네.
저 차변의 외상매입금 100은 대한 부품. 그 다음에 대변의 받으러면요 대한 상사. 이건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썼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에요. 입력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우리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42번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법인인데 팔았죠? 이거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어요. 유가증권의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무슨 처리 안 한다? 비용 처리 안 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가 기억나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300 이제 한 주당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9,000원. 그러면 270 받아야 되는데 8만원 빼고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 262만원. 그래서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38만원. 일단 정리 먼저 하십시오. 설명은 할 겁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요,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문제 관련돼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300짜리인데 270 받은 거예요. 얼마요? 270. 그러면 원래 얼마 손해죠? 30만 원 손해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수수료로 얼마가 나갔어요? 8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30만 원에 8만 원 나갔으니까 얼마 손해가 되는 거예요? 38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부터 43번까지였었죠 아까? 네, 43번. 43번은 요거 기억나셔야 맞추기가 편해요. 원천징수. 제가 원천징수만 나오면 요거 쓰죠.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43번 보시면은요. 차변의 선납세금 14만원. 보통예금 얼마요? 1086만원. 대변의 정기예금 1000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받는 이자 수익. 왜 14만원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이자 수익 14%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에 14% 얼마요? 14만. 그 다음에 44번부터 몇 번까지냐? 여기까지구나. 48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해보세요. 44번 보시면은요. 8월 1일에 수출 대행 업체인 대한무역에게 내국 신용장이자 매출의 영세 대한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700만원은 어음 받았대요. 받을 어음 얼마요? 700. 나머지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300.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이나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한두 개 정도 빼놓고. 그 다음에 45번 매입의 과세의 하나의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사셨죠? 1억 1000에 세금 얼마야? 1100. 참 쓸데없이 길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길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글씨 읽다가 헷갈리라고.
길면 그냥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금 2,200. 그래서 선급금 얼마야? 2,200. 그 다음에 9천만 원은 어음이죠. 받을 어음. 왜냐면 배서 나왔잖아요.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누구요? 인터 섹터. 그 다음에 잔액은 수표로 줬대요. 수표로 줬다. 당좌 예금 900. 그래도 지문에 배서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받을 어음이에요. 왜냐면 배서가 이 뜻이거든요. 남한테 받았었던 거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 배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발행한 건 무조건 받을 어음이에요. 내가 발행해야 무슨 어음이 되는 거예요? 지급 어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줘야 되니까. 다음 거 보시면은요. 46번. 2000cc 나왔죠?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금호, 부. 차변에 빌렸죠? 800번대 임, 차, 료.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래서 200 얼마요? 20.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미지, 급금. 200 얼마요? 20. 되셨죠? 그 다음에 47번부터 몇 번까지냐? 아, 근데 47번 풀어야죠. 제품을 팔았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 영풍,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야? 70.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았죠? 선수금. 나머지는 어음 받았죠? 받을 어음 720. 우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조금씩은 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험 때까지 몇 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70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조금씩은 늘어요. 근데 왜 늘 수밖에 없냐면 학교에서는 과목을 이것저것 다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배워요. 하나에만 맞춰서 배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일단 제껴야 돼요. 문제 딱 읽었는데 뭔 말이야?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말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고민하는 순간 꼬여버리는 거예요. 시험도 흐름 싸움이에요. 잘 될 때 쭉쭉쭉쭉쭉 나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멈추면 이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이 생기는 건데 해결이 안 되면은 현타 오는 거예요. 멍 때려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시험 보다가. 그 다음에 48번 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무슨 서요?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매입의 면세. 이거 불공 잡으시면 안 돼요. 성일 부. 매출처는 500번대 800번대 800번대 접대 비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네, 미지 급금 외상으로 했죠. 얼마요? 30만원. 그 다음에 40. 네, 계산서 무조건 면세예요. 불공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네,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접대비, 업무 부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 이하 제외, 8인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여기 뒤에 뭐라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 없는데 불공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럴 때 타이밍에 탁 얘기하면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업을 꾸준히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제가 물어보라고 하는 게
내가 궁금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안 궁금했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봤자 넌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9번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구나. 53번까지 일반 전표세요. 그리고 요거 다 풀면 아마 오늘 중에 다 풀 것 같은데 다 풀면 이제 또 이론 풀 거예요. 49번 보시면은요.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버전이 두 가지라 두 가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전기 이전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전기에 대손 발생하면 뭐였었죠? 대손 충당금이었어요. 근데 얘는 버전이 두 개예요. 일단 하나는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받은 바 있다라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버전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단 보통예금 880 답 먼저 적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80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80. 근데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보통예금 880에 대손충당금 얼마요? 880. 일단 적으세요. 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의 뜻은 세금을 뭐 했다? 안 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 돈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서 안 냈는데 받았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내야 되겠죠. 맞잖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손세액 공제의 뜻이 뭐냐면 대손이 못 받은 돈이에요. 뭐 한 돈이요? 못 받은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 뭐 해주겠다? 차감. 그래서 못 받은 돈 빼주겠다가 대손세액 공제예요. 그러면 못 받아서 세금을 빼줬잖아요. 근데 지금 49번 문제는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뭐 다시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부가세 뭐라 그러죠? 예수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가세가 붙냐 안 붙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다 이거였어요.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였는데 이번 문제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받은 바 있다. 그래서 돈 받았으니까 뭐 내라? 세금 내라.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버전이 하나면 그놈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버전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여러 개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채.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로 4,810만원 받았고요.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5천짜리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채 발행해서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채라고 치시면 안 돼요. 사채라고 치면 그냥 사채만 떠요.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F2 누르고 사채 치시면 사채가 들어가는 글씨들이 다 떠요. 그럼 여기에서 찾는 게 확률이 어때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의 뜻이 뭐예요? 비싸게 발행했다, 싸게 발행했다? 싸게 발행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인데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4,810만 원. 그다음에 51번. 보시면 본사의 이전과 관련한 변경 등기로 등록세, 세금과 공과
1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10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근데 왜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는데 거기 눈 씻고 쳐다봐도 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냈으면 세금, 수수료 줬으면 뭐야? 수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 몇 번이요? 2번 보시면은요. 공장 생산직 퇴직했는데 거기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하라 그랬는데 없으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금은 얼마였죠? 200이었죠. 모자른 거는 퇴직급여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200.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띄는 거 예수금 11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은 무슨 예금으로 줬대요? 보통 예금 289만원 정리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대손충당금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나 기타에 뭐 썼었죠? 대손상각비. 이 둘 중에서 하나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모자르면 무조건 퇴직급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당이라는 게 모자른 거 뭐 해주는 거라 그랬죠? 채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모자랄 때는 퇴직급여, 대손충당금이 모자랄 때는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 땅을 팔았어요. 대변의 토지 2,300짜리를 팔았는데 4,000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1,500 9,000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야? 보통 예금 2,500. 그 다음에 대변의 토지를 싸게 팔았나요? 비싸게 팔았나요? 비싸게 팔았죠. 2,300짜리 4,000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1,700.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2,300짜리를 4천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1,700만 원 뭐예요? 이익이에요. 토지는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외상매입금과 무슨 처리했대요? 네, 상계 처리했죠. 상계 처리의 뜻이 뭐냐면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친구한테 내가 받을 게 3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줄 게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받고 1,000만 원 줄 거예요. 3천에서 1,000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받을 거예요. 2천만 원만 받죠. 그거를 상계 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뭐 한다?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